어느덧 팔란티어가 개최하는 5번째 AIPcon입니다. AIPcon은 잘 아시다시피 팔란티어의 고객들이 직접 그들만의 사용기를 공유하면서 팔란티어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투자자라면 매우 집중해서 봐야 하는 이벤트 중 하나이죠. 다양한 유즈케이스가 있고 이 영상을 보시면 팔란티어가 현실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만큼 오늘은 팔란티어에서 나와 소개를 하게 된 총 8개 기업의 발표 내용 중 중요 핵심 부분들을 모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기차 생산 기업 트리니티 레일의 발표였습니다. 기차의 경우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다양한 고객들의 커스터마이즈 요청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생산 스케줄이나 필요 자재 선별 등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요청이 규제에 반하지는 않는지, 또 자재가 가용한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하죠. 트리니티 레일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를 팔란티어의 온톨로지에 심어주었고, 이로 인해 엄청난 효율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데모에서 보는 것과 같이 CRM을 통해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트리니티 레일이 이전에 작업했었던 커스터마이즈 작업과 가장 비슷한 재료표를 자동으로 가져와 그 템플릿에서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데모의 경우 재료표에서 럭넛이라는 부품을 더욱 저렴한 부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용자가 알게 됩니다. 20% 더 저렴한 부품인데 이렇게 재료표를 수정해 엔지니어링 쪽으로 검토 요청이 되고 생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발표에서 개발자들이 온톨로지를 업데이트해주는 방식이 너무나도 간편하고 쾌적하다고 했는데요. 기억해야 할 점이 팔란티어는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온톨로지를 업데이트해주며 실제 기업의 상황을 온톨로지에 반영해줘야 한다는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리어 코퍼레이션은 100년 정도 된 기업으로 자동차에 납품되는 전기장치 및 부품에 대한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리어는 이번에 아이디어라는 기업의 진화 프로젝트를 위해 팔란티어와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며 기업의 효율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하는데요. 데모에서 보여주는 것은 AIP Now로 코딩을 할 줄 모르는, 하지만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아주 간단하게 리어 코퍼레이션에 관련된 앱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데모에서는 사용자가 앱을 만들어 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LLM이 접목된 이 팔란티어의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해석해 리어 코퍼레이션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온톨로지 시스템에 그대로 피드를 해주며 리어 코퍼레이션 내부 인원들이 상황과 이슈에 대한 실시간적인 업데이트를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리어 코퍼레이션이 소유하고 있는 38개국에 걸쳐 구축된 265개의 시설에 즉각적으로 피드가 되어 상황 발생 시 기업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것이죠. 한 회사에 코딩을 할 줄 모르는 개인이 빌더가 되어 기업 내의 온톨로지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시였습니다. 팔란티어의 탑 고객 중 하나, 지리정보국 NGA의 발표였습니다.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표적 관리에 대해선 채널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으니 과거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 발표에선 단연 흥미로운 부분이 이제 미 NGA에 적용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미국 전쟁구역 전체 경고 시스템으로 확장한다는 것인데, 팔란티어로 개발된 메이븐 시스템, 미국 전쟁 수행 지리정보 분석에 있어 하나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GPU와 GPU 개발 생태계의 표준인 엔비디아, 전기차 충전 NACS 표준, 그리고 머지않아 자율주행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될 테슬라, 전쟁 수행 정보 분석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 팔란티어, 이 3개의 기업에 매우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뉴욕에서 운영되고 있는 8개의 병원으로 이루어진 헬스 시스템, 팔란티어를 통해 실시간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운드리에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를 통한 병상의 가장 최적의 운영을 가능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마운트 사이나이의 홈케어 시스템도 본격적인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병원까지 오지 않아도 영상통화, 또 간호사 파견, 약 처방 등을 집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마치 마운트 사이나이의 헬스 시스템은 팔란티어의 도움을 받아 한창 유행했던 텔레닥의 시스템을 뉴욕시에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나와 있듯 월별 환자 수용 숫자가 거의 5배가 늘었다고 하니 실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 이슈, 병원 입장에선 현금 흐름에 매우 좋지 않은 일이죠. 관련 법령, 계약 조건, 또 타 임상 서류들을 디지털 트윈의 올바른 온톨로지로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더욱 빠르게 보험사 지급 거절과 관련해 반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운트 사이나이의 경우 이 거절에 대한 항소 레터를 쓰는데 8명이 투입되는 편이고,
한 건당 기존의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 이제 한 건당 8분으로 단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LLM이 투입되는 작업이긴 하지만 애초에 이 LLM의 올바른 온톨로지가 심어져야만 정확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실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디지털 트윈이 필수적인 작업이겠죠. 게다가 미국에서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런 레터 하나 잘못 쓸 때마다 또 거부당하면 한 건당 3, 4개월은 또 걸리는 일입니다. 이런 실수들이 다 바로 잡히면서 우측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클리프트, 건설, 채석장 등에 필요되는 채굴 장비 생산 기업, 급격하게 변하는 자재값에 대응하여 기업 내 가격 책정팀에서 효과적으로 밀려드는 이메일 요청에 최적의 견적을 보내줄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해당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장면은 고객 요청에 대응해서 팔란티어의 AI가 생각하는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게 되었는데 코마츠의 결정권자가 볼 때는 너무 과한 마진을 책정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결정권자는 팔란티어가 어떠한 로직을 통해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볼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가 너무 과한 가격 책정을 했다 판단이 된다면 이에 대한 피드백을 시스템에 넣어주고 이런 피드백이 반영된 팔란티어의 코마츠 온톨로지는 또 한 번의 경험이 축적되어 추후엔 더욱 발전된 제안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온톨로지는 고객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며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로직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 한번 팔란티어 생태계에 접목이 된다면 더욱 견고해진 결정 수립 로직으로 인해 빠져나오기 더 힘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나오게 된 아라마크라는 기업은 병원, 대학, 학교 등등 대규모 시설에 대한 음식, 유니폼 등 전체적인 호스피탈리티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공급하는 포춘 500에 등재된 기업입니다. 9개월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류해주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엔지니어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만 들어봐도 팔란티어가 얼마나 그들의 업무 효율을 증대시켜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외부에 들어가게 되는 수백만 개의 창문과 문들, 그리고 알루미늄 틀을 지난 75년간 만들어온 Associated Materials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내세우는 팔란티어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그리고 액세스 등과 같은 레거시 시스템에 쌓여 있었던 75년치 데이터를 어떻게 팔란티어의 새로운 혁신 시스템으로 옮기느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를 들은 컨설팅 회사는 1, 2년 정도 기간에 $100만 정도면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요. 팔란티어는 이를 6주 만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75년간 쌓인 데이터를 다 팔란티어 파운드리에 옮기게 되며 회사의 효율을 엄청나게 상승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ERP 시스템, 기업 회계 격리, 인사 재고 관리에 있어 필수적이죠. 드웨이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ERP 시대는 끝났으며 보통 11개 공장의 데이터를 새로운 ERP 시스템에 구축하기까지 적어도 5년 정도는 걸리는 작업을 9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벌써 10가지의 부문을 팔란티어에 재현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바로 효과를 보고 있으니 팔란티어가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팔란티어를 도입한 후에 Associated Materials는 배송 달성률이 96%나 도달되었으며 회사 내 재고 및 자재 관리가 되고 있으며 이 혁신은 지속적으로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탐파 제너럴 호스피털, 제 채널에서도 자주 이야기했었죠. 팔란티어 초기부터 함께해온 파트너입니다. 이미 환자 케어, 병상 효율 운영, 그리고 재정관리 등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들 나와 있는 것이니 탐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폐혈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폐혈증 때문에 매년 35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폐혈증의 특징으로는 식별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알지만 식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식별을 한 후엔 이에 따라오는 조기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0가지의 조치가 있다면 이를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탐파는 조기 대응팀을 신설하였고 병원에 깔려있는 1000개 이상의 병상에 있는 모든 환자를 모니터링하며 폐혈증의 조기 신호를 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연에 300명가량을 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효과적인 조기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었던 탐파의 기존 파트너사가 더 이상 이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으며 탐파는 이에 따라 기존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던 팔란티어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팔란티어의 엔지니어가 함께해 회의를 하게 되며 6주 내에 기존의 장치들을 이전하여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Forward Deployed 접근 방식, 팔란티어의 전방 배치 엔지니어가 직접 탐파의 조기 대응 팀원들과 나란히 앉아 소프트웨어를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허브가 각 환자들의 폐혈증 조기 증상 관련 지표들에 대한 그래프를
한눈에 보기 좋게 나열해주는 커스텀 페이지인데 현장에서 직접 모든 상황을 이해하며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올바른 온톨로지를 구축해준 것입니다. 탄파는 이렇게 효율적인 폐혈증 조기 식별 및 관리를 통해 미국의 폐혈증 사망률의 50% 정도 수준으로 내리는 데 성공했으며 더욱 다양한 질병에 이 모델을 확장시키는 중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기업은 NGA를 제외하고는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나왔다는 특징이 있죠. 국방 쪽은 당연히 팔란티어의 전문 분야이고 많은 이들이 그토록 힘들 것이라고 했던 상업 부문으로의 확장. 하지만 이번 AIPcon에선 제조업, 의료계, 서비스 등등 아주 다양한 섹터에서 나와 팔란티어에 대한 사용기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S&P 500에도 진입하였고 슬슬 블룸버그와 CNBC 같은 메이저 미디어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팔란티어. 최근에는 빌 메어 방송에서도 나와 존재감을 비친 알렉스 카프 CEO죠. 팔란티어는 이제 메이저 시장으로 진출 중이며 팔란티어를 사용해보고 싶은 대기업들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